이재명 대표 3% 경제 성장론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 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다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3%로 나라비 1,000조 원을 넘긴 재정 확대 정책들이 경제 성장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의 3% 경제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경기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확장 재정을 외쳤고, 코로나19 때는 팬데믹 대응으로 확장 재정을 외쳤으며,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경제 회복용 확장 재정을 주장하더니 물가 상승 대응에조차 확장 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이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번 3% 경제 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기에 이름과 포장만 약간 새롭게 바꿨을 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제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의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적인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이 아니면 국민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정부 여당은 신중하게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예로 취약계층, 청년, 소상공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를 결단했고, 물가관리 TF 가동, 유류세 인하 연장 등 국민의 고물가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계속 시행 중입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세계에는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이 쉬운 길을 계속 걷다가 국가와 국민 모두를 가난에 빠뜨렸던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지는 못할지언정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